전 세계 어떤 곳이든지 선거 부정이 있는 곳은 반드시 징벌을 받을 것이고, 마침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사형장을 좀 챙기고 있답니다. 좀 소름이 쫙쫙 돋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창룡 장군이 제기하는 문제, 이분은 너무나 치열한 반공주의자였고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 김창룡이라는 이름은 공포의 이름입니다. 안주에서 원래 철도 관련된 일을 하다가 강제 징집이 되는 겁니다. 이분도 일본 군대에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군대에서 그분의 소임이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것인데, 스탈린이 나치를 패퇴시키는데 물론 큰 역할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이 선이 되지는 않거든요. 악이 악과 싸운다고 해서 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내면에 많은 악들이 있죠. 하지만 악은 종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큰 악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 김창룡 장군 시대를 보면서 이분이 많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숙군을 할 수밖에 없는, 군대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징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이 책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육군사관학교 3기의 공산주의자들이 80%였다고 합니다. 남노당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80%. 만약에 숙군이 없었다면, 많은 군인들을 돌아오게,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이 없었다면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도 없었겠죠. 백선엽이나 김창룡이나 이런 분들이, 이승만이나 이런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없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버리게 하고 전향할 수 있겠죠. 2023년 지금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간첩들이 전향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전향할 겁니까? 국정원에 전화해서 전향할게요. 그러면 받아줍니까?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을 찾아봐야죠. 하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김창룡 장군은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사를 경험하고 6.25 전쟁을 경험해서 투철한 반공주의자가 되었지만, 이분은 빨간색조차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돌이켜야 된다. 특히 지금 한국의 군대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군대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기릴 수는 있지만 그가 공산주의자였던 이상은 육사는 못 간다. 육사에서는 못 기린다. 어디서 감히? 공산주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려면 북한을 봐야 됩니다. 예전에 그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만들 때 태국 출신의 유엔 직원이 내내 울고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한 30년 가까이 되는 이 세월 동안 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깊고도 깊은 울분, 인간이 인간에게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 북한에서 일어났던 공산주의자들의 그 잔혹한 행위는 킬링필드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김창룡 장군을 평가할 때 공산주의와 싸웠다고 해서 잔혹하다라고 형용사를 쓰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했던 박지연 선생님이 공산주의자들, 그것도 북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큰 철침을 가지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을 봤다고 했을 때, 이것을 도대체 어디 가서 얘기하겠나 싶어요. 저는 정말 한국 좌익들 거의 지령받는 세력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 너무 많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천재들이 너무 많고요. 그냥 이단, 심각한 백백교보다 더 심한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명석 집단의 제일 꼭대기에도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 변호사가 있잖아요. 지금 주사파 꼭대기도 다 서울법대고요. 서울대 교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다 팩트입니다. 옛날에는 믿지 않지만 지금 다 믿겠죠. 공산주의는 히틀러 못지않게 악합니다. 더 합니다. 더 긴 세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잔혹한 행동을 했어요. 그 공산주의를 왜 옹호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산 통일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서 김일성 동상 세워두고 할 것입니까? 그럴 지금 요랑이죠. 그래서 지금 정률성 찬양하면서 모택동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전라남북도, 광주, 정신들 차리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까지 당신들 다 봐줄 것 같습니까? 6.25 전쟁 때 피로 지킨 나라예요. 피로 지킨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품이 넓고 따뜻해서 오랫동안 봐주지만 피로 지킵니다. 김창룡 장군이 다 옳은 일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분이고, 이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좀 두려워해요. 이분이 왜 자신이 숙군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군대 내에 자익을 소탕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현대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1945년 여운형과 그 안재홍의 건준이 등장한 이후 쭉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이 치열하게 국가 건설을 방해했고, 공산주의 국가를 위해서 치열하게 온갖 일을 다 벌였나.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정판사 화폐 위조입니다. 국가 기관을 장악해서 뭐 화폐도 막 위조하고 그런 짓 다 했죠. 남노당에서. 공산당 인쇄공장에
이군요, 정판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건 소수의 일입니다. 소수의 일이지만 마음이 오는 분들, 이 나라를 공산주의도 아니고 나치도 아니고 군국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이 민중을, 그리고 이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유선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득권을 갖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 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야말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고요.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서 부정선거 없이 권력 유지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게 될 날이 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 될 때는 한국에 귀족 임내하는 세력들이 도와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권력을 잡고요. 공산주의자들이 무시무시한 짓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전 지금까지 너무나 이 처절한 한국의 이념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숨어서 뒤에서 그렇지만 강력하게 일을 해온 겁니다. 부정선거 규명전은 성공해왔고 앞으로 성공합니다. 주범들은 다 소탕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 과반 승리만 해도 제일 먼저 헌재와 함께 국회 선진화법부터 없애버리세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좌익들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결. 어떻게 소수결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런 게 다 우익들이 한 짓이에요. 과반이 돼도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결이기 때문에 대통령 뭘 할 수 있어요. 내년에 과반 얻고 국회 선진화법 없애시면 이제 윤미향 같은 간첩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고요. 새로 만드십시오. 반나치법과 같이 김일성 종북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다 만들어야죠.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좌익들은요, 우익의 약점을 전부 알고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없애기가 어려우니까 자꾸를 하나 넣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을 알면서도 이렇게. 그리고 탄핵제도도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힘이 하나도 없어요. 탄핵제도 때문에.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3분의 2지만 장관은 2분의 1만 있으면은 제거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권력을. 물론 헌재가 돌아와서 조금 안전하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나 지금부터 부정선거 수사하도록 하겠다. 지휘하겠다라고 하면 그날부로 권력을 없앨 수 있죠. 무시무시한 권력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겁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5.18 헌법 물론 못 넣죠. 그렇지만 5.18족들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권력이 없기 때문이죠. 내년 총선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우파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왜 윤석열이 좌파라는 걸 모르냐. 그러면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을 돕습니까? 우리는 모두 좀 지혜로워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